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028페이지 제2절 채권자 지체 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채권자 지체 1번의 의. 채권자 지체란 채무의 이행에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400조입니다. 채권자 지체는 수령 지체라고도 한다. 채권은 그 대부분이 채무자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채권자가 공급하는 재료에 가공하기로 하는 채무, 고용계약에 기한 노무 급부 의무, 의사의 치료 채무, 물건의 인도 채무, 급부 지급 의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 그 불이익을 모두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민법은 채권자 지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로마자 2번에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채무불이행 책임설, 법정 책임설, 절중설, 제사설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은 채권자에게 수령 의무가 있는지, 그것의 성질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생기는 견해의 대립이다. 반가 로마자 1번에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 목적의 달성에 협력할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며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과 아울러 수령 의무도 진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의 수령 의무의 불이행 책임이라고 본다. 로마자 2번 법정 책임설은 채권자 지체를 법정 책임으로 이해한다. 일부 문헌은 이 견해를 취하면서 채권자는 법적인 수령 의무를 지지 않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에서 채권자는 수령할 간접 의무를 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3번의 절중설은 채권자에게 일반적인 수령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나 매매, 도급, 임치계약에서는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을 기초로 하여 수취 의무를 인정한다. 반거로 4번 제사설은 채권자의 수령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이해한 뒤에 수령 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효과만 인정하고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계약 해지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1029페이지 인정한다. 사견으로 우리 민법상 채권자의 수령 의무 내지 협력 의무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규정도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 지체의 규정을 기초로 채권자의 협력의 의무는 존재 의무가 검토되어야 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모든 규정이 끝난 뒤에 그리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앞에서 채권자 지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400조가 채권자 지체의 요건을 정하면서 채무불이행의 핵심 요건인 유책 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뿐더러 제400조는 그 제목을 채권자 지체의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채권자 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 민법상 채권자에게는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의무로서의 협력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게 협력이 없으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간접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채권자 지체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고 민법이 정한 책임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채권자 지체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유책 사유와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로마자
번째 3번의 채권자 지체의 요건. 양가로 1번의 채권의 성질상 이행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부작위 채무와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양가로 2번 채무의 내용의 조천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그냥 조천 이렇게 하는데 표준어로는 조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발음이 힘드네요. 채무의 내용의 조천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쫓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 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제공을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의 변제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고도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판례는 고도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제538조 제1항 2문 소정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 제공이나 고도 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 양가로 3번에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채권자 지체로 되려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수령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묻지 않는다. 1030페이지에 여기 이행불능은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행이 가능한지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의 문제이다. 그러한 경우에 구별 표준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로마자 1번에 급부를 불가능하게 한 장애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 범위 내에서 생겼느냐를 표준으로 하여 그것이 채무자 쪽에 있으면 이행불능, 채권자 쪽에 있으면 수령불능이 된다고 하는 견해. 방가로마자 2번에 급부장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일설이 타당하다. 그에 의하면 고용계약의 경우 질병, 교통기관의 파업 등에 의한 노무급부 의무의 불이행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불능이 되고 원료나 전기 등의 공급불능, 공장의 소실, 기계 파괴 등에 의한 노무제공불능은 수령불능으로 된다. 주의할 것은 수령불능이라고 해도 영구적인 불능은 이행불능으로 새겨야 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급부를 수령할 수는 없지만 반대급부는 하여야 한다. 양강 4번에 그 밖에 채권자의 유책사유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다. 로마자 4번의 채권자 지체의 효과. 양강 1번의 채무자의 주의무 경감.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된다. 빨리 보겠습니다.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을 때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임치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수취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권고 추 보관 약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취인은 피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권고추가 변질되고 벌려먹기 전인 1981년 5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물의 처분과 인수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원심 인정과 같이 시세가 싸늘한 등의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한 이상 이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으며 그 후 피고 보관 중인 위 권고추가 변질되고 원래를 먹음으로써 상품 가치가 1031페이지에 상실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피고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채무자의 이자의 지급 정지.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 중에서 채권자의 이자 있는 것일지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가로 3번에 증가 비용의 채권자 부담.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양가로 4번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 이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지체가 아닐 때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기성 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수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 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가로 5번의 공탁권. 채권자 지체 책임을 법정 책임으로 이해하면 채권자 지체의 요건은 공탁의 요건과 같게 된다. 그 결과 채권자 지체가 있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왕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양가로 6번의 기타.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032페이지 로마자 5번 채권자 지체의 종류. 양가로 1번에 채권의 소멸.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의 변제, 변제의 수령,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 지체도 소멸한다. 양가로 2번에 채권자 지체의 면제. 양가로 3번에 채무이행의 발생.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면 채권자 지체는 종료한다.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양가로 4번에 수령하겠다는 통지.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한 지체 중에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도 채권자 지체는 종료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